안녕하세요.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타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2400선이 무너졌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회복해서 2408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이 무슨 공휴일이라 그래서 휴장을 했었고요. 근데 금요일날 미국은 그래도 한 1.4% 나스닥 기준으로 좀 올랐었는데 우리나라는 금요일도 빠지고 어제도 빠지고 어제는 엄청 빠진 거죠. 어제는 2% 넘게 빠졌었으니까. 근데 그나마 오늘은 조금 오르고 끝났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직 이제 장전 거래들이 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오늘은 조금 낫긴 할 것 같아요. 장 열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주 험악한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동안은 계속 이럴 거라고 다 각오들은 하고 있는데 제 계좌도 마구마구 녹아내리고 있어서 이제 저도 약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말까지는 선방했었거든요. 치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거의 BP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번 달 들면서 그냥 아주 내리막길을 제대로 타고 내려가고 있어서 정신이 아주 혼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바로 앞에 영상도 맥커린프라 얘기가 돼 있었고 또 확실히 맥커린프라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요. 맥커린프라에 대한 관심도 워낙 많으시고 주주도 많으시고 맥커린프라 때문에 사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서 맥커린프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중이 크니까 당연히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어저께 400원이 빠졌습니다. 와, 저도 400원 빠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루에 400원 빠지는 거는 2020년 3월 달에도 이제 그때는 단가가 낮아서 320원 이렇게 빠졌었던데 400원 빠지는 거 거의 2.9%가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250원 1.86%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이제 외국인들도 막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산 것 같고 개인도 좀 많이 받아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14,300원까지 찍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6.3%나 빠졌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장에 비하면은 애교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 6%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올라서 고점 대비해서는 4.4% 빠진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고 우주 최강의 방어력이다 이런 표현들을 그 커뮤니티에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주식 토론방 같은 데다가. 근데 어찌됐든 하루에 400원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드문 수준이고요. 차트도 거의 파란 장대 음봉이 팍 쳐박았다가 다시 그래도 양봉이 좀 막아주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지금 이제 금액 자체로는 굉장히 커졌고 물론 율로 따지면 그래도 지금 시장이 망가지는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많이 무너진 거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인데 금액이 커지니까 이제 좀 후회가 되죠, 사실은. 근데 제가 그러면 2020년에 3월 달에 코로나 한참 난리여서 주가 진짜 대폭락했을 때 주가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쳐다봤거든요. 그때 3월 19일 날 9,260원까지 갔어요. 이게 이제 12,000원대까지 12,150원 그러니까 19년 12월 달에 12,150원까지 갔던 게 고점 대비해서 따지면은 24% 가까이 23.8%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제가 덤덤했던 것 같아요. 이거 코로나 좋아,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맥쿼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지금 파이어족 타령하고 있고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전에는 월급 따박따박 나왔었으니까 아유 이것도 지나가겠지. 왜냐면 그전에도 2017년 18년 이렇게 좀 나름 안 좋았던 시기들 다 넘어가 봤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하다가 또 지나갈 거야. 근데 지금이라 좀 더 사면 좋겠는데 돈은 없네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오히려 더 의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 24%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마이너스 금액은 그때가 거의 한 2배 이상, 2~3배? 예. 2배에서 2배 반 정도는 컸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된 것보다. 근데도 그때는 되게 담담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뭐 맥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종목들도 제법 많이 빠졌고, 미국에 들어갔던 이제 배당주도 빠지고 막 이것저것 다 빠지고 종목 수도 많아지고 왕창 무너지니까 약간 저도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멘탈은 안녕하실까요? 하여튼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쪽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배당금은 정해졌잖아요, 분배금은. 배당률이 높아질 거거든요. 기준가가 380원 배당합니다, 분배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준가가 14,000원이었거든요. 그때 기준은 5.4%인데 오늘 뭐 이제 어저께 떨어졌다가 13,700원까지 올랐는데 5.5% 정도 배당률이 되는 거죠.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거 좀 사라, 맥쿼리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친구가 뜬금없이 점심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맥쿼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어저께 13,400원 기준으로 하면 5.7%까지 올라갑니다. 0.3% 벌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더 빠지면 이건 뭐 5점 몇 %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뭐 네이버 주식 게시판 같은 데 보니까 전 어저께 13,400원에 샀어요. 나는 어저께 안 사서 왜 내가 그랬을까? 내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고, 이제 어저께 빠질 때는 막 다 패닉, 전 그럴 줄 알고 75% 팔았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저께 안 산 걸 후회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재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자의 마음이란 참 이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요, 사실 바닥 대비해서 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1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저도 사실 작년엔 매우 좋았죠. 뭐 이거 회사를 왜 다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이제 플러스 되는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회사,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는데, 올해 지금 한 5~6% 빠졌다고 완전 멘붕이고 내가 회사를 그냥 열심히 참고 다녔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작년에 왕창 올랐는데 그거 차라도 바꿀 걸 그랬나? 아니면 뭐 땅이라도 사놓을 걸 그랬나? 뭐라도 사놨으면 이렇게 까먹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여태 그거 사고 싶었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돼서 못 사고 있었거든. 지금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으니까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내년 이맘때쯤 가면 알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까요? 사실 저는 코로나 2020년 3월에도 단 한 주도 안 팔았고요. 올해도 지금 내려갈 때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그냥 다시 돌아올 걸 믿고, 이게 떠나간 님도 아니고 다시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맥쿼리 인프라의 사업은 지금 문제가 없고, 물론 거시경제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실적에 영향을 조금은 주겠지만, 그렇게 당장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지금 이제 장기로 계약되어 있는 이제 대출 만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당장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니면 인제서 나 지금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것도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주식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게 이 지금 약간 침체 비슷한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이 다 비슷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뭐 2년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1년 이상, 1년 정도는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그래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1년 동안 내가 조금씩 계속 나눠서 담아보겠다. 조금 내려가면 또 사고, 조금 올라가면 기분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긴 기간 동안 사서 모아갖고, 이제 한 1년 뒤쯤에 좀 올라가겠지라는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 있다면 한 번쯤 그게 어떤 종목이든 이제 당연히 실적이 좀 유지되고 뭐 배당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실적이 오히려 개선되고 뭐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사 모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요. 항상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평소엔 투자 안 하다가 이런 시기가 오면 그때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지금도 코스피 같은 경우 PBR이 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뭐 이제 장부가 1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거의 헐값에 세일하고 있는 거다 싶어서 이제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전략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 사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고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